안녕하세요. ERP 정보관리사 2019년도 5회 기출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ERP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데요. 자, 정답은 바로 보이네요. 자, 기업 내 각 영역의 프로세스, 각 영역 이런 거 싫어합니다. 단위별 싫어합니다. 통합 개념입니다. 강조드렸던 부분이었죠. 정답은 3번입니다. 네, 2번 문제. 다음 중 ERP 시스템의 도입 효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요것도 약간 같은 맥락인데요. 부문 최적화 이런 쪽 아니에요. 통합적으로 뭔가 이제 프로세스가 효율화되는 쪽으로 포커스가 되는 부분이지 부문 최적화 이런 거 아닙니다. 3번 다음 중 이 BPR의 필요성이라고 볼 수 없는 것. BPR은 업무 흐름 재설계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은 기존 업무 방식 고수가 아니라 업무 흐름을 말 그대로 재설계해서 혁신적으로 좀 잘해보자 이런 게 BPR입니다. 3번 틀렸고요. 4번 문제. ERP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최고 경영층도 프로젝트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 이런 얘기들 좋은 얘기들 맞고요. 단기간 효과 위주 안 좋아요. 네. 왜냐면은 효과 위주 구현해야 한다가 아니라 구현하면 안 된다입니다. 왜냐면은 이게 뭐 하루 이틀 쓰고 말 게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부분 잘 봐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틀렸어요. 5번 다음 직무평가의 방법 중 비계량적 평가 방법이 아닌 것은 인데요. 자, 직무평가 네 가지 있었습니다. 그 직무의 상대적인 가치를 평가하는 게 직무평가의 내용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비계량적 방법과 이제 계량적 방법 이렇게 있었는데요. 계량적 방법은 이제 수치적인 거를 이용한 거고 종합적 방법은 수치적인 것을 이용하지 않은 약간 주관적인 종합적 평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 서열법과 상대 비교법은 둘 다 서열법에 대한 내용이라서 비계량적 방법 맞고요. 분류법은 등급법이라고도 얘기하는 부분이고 이것도 비계량적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리고 계량적 방법으로는 요소 비교법 요게 있었고 점수법 이렇게 있었죠. 점수법. 요게 계량적 방법에 해당이 되었네요. 정답은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6번 문제. 다음 직무 설계 방법 중에 직무의 수평적 형태로 과학적 관리법에 의한 직무 설계 문제집을 설계하고 직무에 대한 순환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직무 순환 바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수평적인 이동 그리고 직무에 대한 순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힌트를 잡아서 직무 순환을 풀어내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직무 전문화 이거는 직무 세분화라고도 하고요. 분업의 원리에 기초해서 전문화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무 확대는 직무의 수를 늘리는 거예요. 직무의 수를 늘린다. 네, 직무 충실화는 약간 책임감이나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직무에 충실하게 되면서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충실해진다 이런 쪽이 포커스가 됩니다. 책임감 이런 측면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7번 문제. 다음 인적 제한의 공급 예측 방법 중 그 성격이 다른 하나는인데요. 자, 공급 예측 방법. 네, 성격이 다른 거. 네. 지금 일단은 델파의 기법은 공급 예측 방법에 안 들어가요. 수요 예측 방법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1번 일단 정답이고요. 그 세 가지 기능 목록, 인력 대체, 마르크업 분석은 공급 예측 방법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능 목록은 말 그대로 그 인적 자원이 가진 기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게 기능 목록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인력 대체표는 어느 자리가 공석이 됐을 때 그쪽에 리플레이스 할 수 있는 그런 대체되는 인력에 대해서 이제 이것도 정리해 놓은 게 인력 대체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크업 분석은 이제 직무 이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분석해 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수요 예측 방법과 공급 예측 방법의 종류에 대해서 물어본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네, 8번 문제죠. 다음 중 선발 도구의 타당성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발 시험의 문항 내용입니다. 내용이 측정 대상의 직무 성과와의 관련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내용이라는 거에서 우린 내용 타당도를 찾아주시면 돼요. 네, 쉽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뢰성과 타당성을 가지고
이런 선발 도구에 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신뢰성은 그 뭐 양분법이라든가 뭐 시험 재시험법으로 하는 부분들이 이제 신뢰성에 대한 부분이고요. 타당성에 대한 부분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내용에 대한 거, 구성에 대한 거, 기준 관련 타당에 대한 걸로 해서 타당도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 있는 내용들 포커스되는 용어들을 가지고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9번 문제. 다음 중 인적 자원의 적정 배치의 원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적정 배치의 원칙. 적절한 인재를 적절한 장소에 배치하는 적재적소 원칙 맞고요. 네, 그리고 종업원의 직무 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배치하는 수행 능력이니까 능력주의 원칙. 예, 뭐 틀린 설명 아니고 편중되지 않는 것 균형주의입니다. 그리고 기업 내 모든 사원을 조직의 리더로 육성하기 위한 인재 육성의 원칙. 네, 요거는 그 적정 배치의 원칙엔 들어가진 않고요. 이거는 경력 개발 그쪽에 대한 원칙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재 육성은. 그래서 이거는 적정 배치의 원칙이 아니라 이게 경력 개발 쪽 관련된 원칙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10번 문제. 다음 중 인사고과의 구성 요건 목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인데요. 자, 인사고과의 구성 요건 목표 부분인데요. 4가지 있었어요. 타당성, 수용성, 신뢰성, 획일성. 획일성은 아닙니다. 예, 4번 획일성. 말 자체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지 않아요? 획일적으로 한다? 그런 건 아니죠. 네, 나쁜 말 찾기 정도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타당성은요, 평가 내용이 평가 목적을 잘 반영했는지에 대한 걸 이제 평가하는 게 타당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용성은 이제 피평가자가 평가받은 사람이 결과에 동의하는지 수용하는지 여부가 수용성입니다. 신뢰성은 정확하게 측정했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신뢰성은 정확성과 연관된 거다 보시면 되겠고요. 획일성은 아니고요. 실용성이 있었죠. 4가지. 그래서 평가 비용과 효과 측면에서 효용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너무 비용이 많이 들면 안 되니까 실용성도 따져야 되겠습니다. 라는 부분으로 해서 4가지가 있었네요. 정답은 4번만 해당되지 않는 거였습니다. 11번 문제. 경영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방법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감지하고 너를 알고 나를 알고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감수성 훈련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역할 연기법은 롤플레잉 기법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의 다른 직급이나 다른 직무에 대해서 연기를 해보는 거, 역할을 바꿔서 연기해보는 게 역할 연기법이고요. 인바스켓법은 이제 수행된 것과 미수행된 것을 수행해 나가면서 이제 바스켓에 이렇게 채우는 느낌? 그게 인바스켓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수행된 걸 수행해 나가는 거. 그리고 브레인스토밍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 창출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일단 4번에 대한 내용이 되겠다라고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다음은 현대적 리더십 이론 중에서 리더가 먼저 리더 행동을 보임으로써 대리학습의 모델이 된다 이런 거고요. 부하 스스로가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설정을 지원하고 이제 해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코칭과도 비슷하게 되지만 요거 부하 스스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에서 그 셀프 리더십, 그러니까 스스로가 셀프 리더가 된다라는 게 셀프 리더십인 거고요. 요거를 확장시키는 거, 요게 슈퍼 리더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슈퍼 리더십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셀프 리더십을 가진 거를 더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는 걸 슈퍼 리더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카리스마 리더십은 정통적 리더십이죠. 그래서 카리스마 있게 약간 그런 강한 느낌으로 가는 게 카리스마 리더십이고요. 코칭 리더십은 이제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거. 그래서 그런 거, 그렇죠. 문제 해결 방안을 직접 알려주기보다는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게 코칭 리더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임금 수준 결정 요인 중 임금 수준 상한선과 하한선의 기준이 되는 것은인데요. 네, 우리 기업의 지금 능력이 상한선이었고 하한선으로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생계비가 하한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3번으로 하면 되겠네요. 중간 정도는 이제 타사의 임금 수준 정도가 중간 수준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14번 문제. 다음 중 근로자가 일정 근속 연수가 되어서 임금이 정점에 다다른 후에 일정 비율로 감소하도록 임금체계 설계하는 거 임금 피크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년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최저임금 보장제는 법적으로 이제 최저임금 강제하는 제도가 되겠고, 이제 럭커플랜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 증대분에 대해서 그 절약분을 성과로 이제 분배하는 게 럭커 플랜이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2번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15번 문제. 법정 복리후생 제도의 유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요. 네, 법정 복리후생과 법정 외 복리후생이 있었는데 법정 복리후생은 법적으로 정해진 거예요.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 사회보장제도, 퇴직금, 유급휴식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해야 되지만 생활지원시설 같은 경우는 그 회사에서 여력이 있을 때만 해주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복리후생에 해당이 됩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네, 16번입니다. 다음 중 근로소득의 범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데요. 자, 근로소득의 범위. 자, 연또는 월 단위로 받는 여비, 요거 여비 같은 경우, 네, 이런 것도 근로소득에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2번 종업원이 출퇴근을 위해 차량을 제공받는 경우의 운임, 요거까지는 근로소득으로는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2번. 그래서 문제가 조금 그러긴 했는데 차량을 제공받는 경우의 운임으로 해서 요거는 근로소득으로는 들어가지 않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기밀비, 판공비는 근로소득으로 해주고 위로금 확장 같은 경우도 근로소득 범위에 들어간다라고 해서 이건 그냥 그렇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17번 연말정산 시 근로자 제출 서류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요. 예, 근로자가 이렇게 나 연말정산 할 때 소득공제 해주세요 라는 걸로 해서 제출 서류를 증빙을 내야지 이제 연말정산 시 공제를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근로소득 공제 신고서라든가 의료비 쓴 거라든가 기부금 냈다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같은 경우는 이건 회사에서 연말정산한 다음에 지급명세서는 회사 측에서 끝나고서 세무서 제출하는 서류예요. 회사의 제출 서류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네, 18번 문제. 다음 중 보기가 설명하는 것은 자, 근로시간제 중에 노사합의로 일정한 기간 동안 근로해야 할 총 근로시간만 정하고요. 근로시간 그 시작 및 종료 시간을 근로자의 자유에 맡깁니다. 그래서 요거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해당되는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요. 탄력적 근로시간제랑 조금은 다른 점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으로 한 번에 정하면 그 시간대에 모두 그 시간대에 근무해야 돼요. 모두.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 재량에 맡긴다라는 게 좀 다른 점이다. 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주근로시간제라든가 재량근로시간제, 간주근로시간제는 외근직이라든가 이런 기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사무실 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간주에서 근로시간을 보겠다라는 게 간주시간 근로제고요. 재량근로시간제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뭐 그 프로그래머 같이 이런 기술직 업무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보통 밤에 일하고 이런 것들도 많고 그런 컨디션에 많이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재량껏 하세요라는 걸로 해서 재량근로시간제를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전국적 또는 지역별 산업별 노동조합의 대표와 개별 기업의 사용자 대표 사이 이루어지는 단체 교섭. 이거는 전국적 지역별 산업별 노동조합 대표 그리고 개별 기업의 사용자 대표 사이. 이거는 요 문구를 가지고 포인트 용어로 해서 대각선 교섭이구나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돼요. 요거는 그냥 요렇게 용어에 있는 포인트 용어를 잡아서 그냥 풀어주시는 게 가장 쉽게 풀리는 방법입니다. 20번 문제. 다음 중 부당노동행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데요. 부당노동행위 이 부분은 환경계약 그리고 단체 교섭을 거부하는 행위, 그리고 지배 개입, 경비, 원조 같은 경우는 부당노동 행위로 하고 있고, 요거 태업 같은 경우는요 부당노동 행위는 아니고요. 얘는 근로자 측의 노동쟁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노동쟁의 행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태업이라든가 뭐 파업이라든가 예를 들면 뭐 피켓팅 이런 것도 있었고요. 뭐 그랬었죠.
네, 그런 것도 있었고, 그 참고로, 요거는 근로자 측이고요. 사용자 측에서 했던 거가 조업 계속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었죠. 직장 폐쇄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용자 측의 노동쟁의 행위였죠.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같이 좀 기억해 주시면 더 좋겠네요. 네, 이번 시간도 수고 정말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